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집중호우에 태풍까지 동천 주변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잇따른 침수에 주민들은 망연자실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몰아친 지난 7일 오전 8시쯤 동천 주변 모습입니다.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물건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도로보다 1m가량 높은 위치의 건물까지 물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시간당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침수된 겁니다. 이번에는 허리빼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덜 찼습니다. 한 40분, 50분 그전은 앞에 여기까지 문턱 인데까지 다 차 올랐다니까. 올해만 벌써 세 번째. 물날 이후 복구했다 다시 침수. 애써 치웠다 또다시 침수. 거듭된 침수 피해에 인근 주민들은 아예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침수에 대비한다고는 했지만 순식간에 불어난 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처럼 주택 내부에 블록까지 쌓아뒀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전 두 차례 침수 피해로 못 쓰게 된 가구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옷가지와 이불 등을 높은 곳에 올려놨지만 습기와 악취가 배어 다시 빨아야 합니다. 장판을 모두 뜯어낸 뒤 보일러를 켜고 선풍기로 말려보지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모텔 생활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책장이나 옷 넣는 장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차서 다 썩어갖고 다 버렸어요. 저는 지금 모텔에서 자고 조금 전에 왔어요. 저녁에도 또 모텔에서 다 잘 거예요. 옆집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전 침수로 못 쓰게 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모두 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던 물건들도 모두 치웠습니다. 아직 빼내지 못한 물이 곳곳에 고여있고 장판을 들추자 온통 물투성입니다. 새까만 곰팡이가 벽을 뒤덮었고 벽지를 들추자 내부에도 곰팡이 투성입니다. 두 달 새 세 차례나 잇따라 집이 침수되면서 이제 비만 오면 불안합니다. 비만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 사서 내가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해집니다. 그래갖고 안절부절하고 막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게 갔다 저게 갔다가 지긋지긋하게 길고 빈번했던 장마. 태풍과 사투를 벌여온 동천 주변 주민들. 올가을 태풍이 한두 개 더 온다는 예보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가장 최근에 불어닥친 태풍 하이선은 올해 한반도에 불어닥친 네 번째 태풍입니다. 태풍의 발생 빈도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위력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큰 피해를 낳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역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보도에 홍승현 기자입니다. 세차게 몰아친 강풍에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장대처럼 쏟아지는 폭우에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집중호우를 이기지 못한 산비탈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면서 주차장 차량을 덮칩니다. 이렇듯 삽시간에 큰 피해를 낳는 태풍. 최근 몇 년 새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태풍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반도로 향한 태풍은 한 해 평균 3.1개. 그런데 지난해에는 무려 7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작년처럼 7개, 올해도 4개네요. 한 해를 두고서 우리나라의 태풍이 무지무지 막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접근하는 그 접근 횟수가 늘었고 그다음에 세기가 강해졌다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문제는 태풍의 수보다 위력이 갈수록 세진다는 점입니다. 최근 10년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절반은 초속 44m를 넘는 강한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태풍 바비에 이어 마이삭과 하이선까지 불과 열흘 만에 3개가 잇따라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모두 매우 강에 해당하는 태풍으로 이렇게 강한 태풍이 연속해 국내에 영향을 미친 건 관측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태풍의 위력을 키웠다고 설명합니다. 온도가 1도씨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공기의 밀도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공기의 밀도가 팽창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태풍의 에너지의 원이 되는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태풍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수온이 상승하면서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이 세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위도와 북극의 온도차로 형성되는 제트기류는 약화됐습니다. 가을이면 제트기류가 한반도 상공까지 내려와 북태평양 고기압을 동쪽으로 밀어내야 하지만 시베리아 폭염으로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았고 태풍을 동쪽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한반도로 향하게 되는 이른바 태풍길이 열렸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에도 일본 최대 풍속이 67m에 달하는 슈퍼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말까지 한두 개의 태풍이 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요즘 장 보러 나가기가 겁나는 것 같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등 과일과 채소값이 치솟아 장 보기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유례 없이 긴 장마에 연이은 태풍까지 이어지면서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추석이 걱정입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례 없이 긴 장마에 이어 연이어 불어닥친 태풍. 황금빛으로 물들어야 할 논밭은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물에 잠기거나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탐스럽게 연그러야 할 과수도 썩거나 떨어져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집밥의 수요가 늘었지만 자연재해로 장바구니에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장보기는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장을 보러 나와도 바구니는 채워지지 않고 한참을 망설이며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당근도 물어보면 몇 개 전에는 1,000원 이렇게 했던 게 지금 3,000원으로 올라가고 하여튼 제가 하나도 못 샀어요. 그래갖고 모든 게 다 올랐죠. 이게 야채가 비싸니까 그거에 대한 거 고기보다 더 비싸다 그럴까? 조금씩 있는 거 먹는 거지 조금씩 사고. 특히 김치의 주 재료인 배추는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9일을 기준으로 9,700원을 넘어 지난해보다는 배가량, 평년에 비해서는 30% 이상 올랐습니다. 무도 개당 4,000원까지 오르고 건고추도 평년 가격의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국민 생선이라고 불렸던 고등어, 오징어도 이제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딴 태풍으로 조업이 제한되면서 고등어는 3,000원을 넘어 지난해보다 23% 오르고 3,000원대이던 오징어도 마리당 5,000원을 넘었습니다. 과일도 가격은 치솟았는데 일조량의 부족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상인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안 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갔어요. 장마가 길어지면서 수확량이 적고 경과가 많이 생겨 가격도 그렇다고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긴 장마 때문에 물건값은 내려 올라가고 소비는 위축되고. 또 수확기에 장마와 태풍이 이어지면서 물가 오름세는 추석 장보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이 나온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상태로 간다 그러면 추석 때도 장사가 잘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잘 되진 않을 것 같은데도 물감이 계속 있고. 여기에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산품 가격이 오르고 집세와 월세도 오름세를 보여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유례없는 긴 장마로 농산물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올여름부터 소방청이 벌쏘임 사고 주의 예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기존의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됐는데요. 벌초 앞둔 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전국에 벌쏘임 사고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3주간 벌집 제거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2,000여 건. 벌쏘임 사고는 40건씩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통계를 봤을 때는 9월 첫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가 가장 많아요. 부상자라든가 사망자들이. 그 사망자가 9월 달에만 해도 31명 중에 9월 달 벌초 합쳐서 9월 달만 해도 사망자가 19명이나 돼요. 지난 3년간 벌에 쏘여 병원을 찾은 사람은 16,751명입니다.
월별로는 7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119에 벌집 제거를 요청한 건수도 이 기간에 집중됐습니다. 벌쏘임 사고 사망자 중 32%는 추석 전 벌초 작업을 하다 발생했습니다. 벌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벌을 쫓지 않습니다. 벌이 온다면 자세를 최대한 낮춰 벌이 지나가도록 기다립니다. 그리고 벌을 유인하는 진한 향수는 자제하고 과일, 청량음료 등은 밀봉 후 가방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말벌류는 밝은 색보다는 검은색의 공격성이 더 강해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긴팔 옷이나 긴 바지로 피부를 가리는 것이 벌쏘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 5월 경남 창녕에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아동학대 사건,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동학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지만 적절한 보호를 통해서 그 흔적이 조금이나마 아물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지역마다 아동학대 전담 인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한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9일 경남 창원의 한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여자아이. 눈 주변은 물론 온몸에 멍이 들었고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왔던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찾은 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은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해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 치료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재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매년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오는 2021년까지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최근 3년 평균 신고 50건당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신고 건수를 분석해 봤더니 부산 진구는 평균 285건으로 부산에서 1위, 가장 적은 곳은 동구 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전담 인력 배치를 끝낸 곳은 영도구와 동구, 기장군 등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늦어도 11월까지 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해운대구는 내년 1월 1일 조직 개편과 함께 필요 인력 5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부산 진구도 전체 6명 가운데 3명은 배치했지만 나머지 3명에 대한 충원은 지지부진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 배치가 늦어질수록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추가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 진구 아이들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고 2차, 3차 피해로부터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인원 확충이 꼭 필요합니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폭력과 폭언, 유기 등의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구인 구직도 힘들어지면서 당장 취업을 앞둔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앞길도 막막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교육청은 비대면 채용 시스템을 도입해 취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6개월간 기업들의 채용 계획 인원은 23만 8천 명.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것과 함께 대면 면접과 현장 실습 등도 어려워지면서 취업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지원합니다. 3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시스템에 워크넷 등 전국 3대 취업 사이트의 채용 정보와 교육청 발굴 기업의 구인 정보를 통합 제공합니다. 또 학생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관리, 기업과 학생 간의 온라인 비대면 채용 절차도 지원하게 됩니다. 앞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전국의 기업과 학생들을 연결하고 지방직 공무원으로도 선발을 추진합니다. 고졸 채용을 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은행 금리 우대를 비롯해 공공 입찰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정기 근로 감독을 면제하는 등 10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로 줄어드는 현장 실습에 대비해서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실습과 산업체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실습도 진행하게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공중 화장실 이용하기 꺼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불법 촬영과 같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데 부산의 각 구군에서는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공중 화장실 사용을 꺼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위험하죠. 그런 거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누가 다니는지는 모르니까. 지난 2018년 부산 여성회의 설문조사 결과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로 화장실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작년 부산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380건 중 45건이 공중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칸막이의 빈틈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지방경찰청은 각 구군과 공중 화장실 관련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공중 화장실을 설치할 때 칸막이의 빈 공간이 3mm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안에 부산의 모든 구군이 관련 조례를 입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동래구와 연제구 등 8곳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이 혹시 누가 보고 있나 이런 것들이 여성의 거의 97% 이상이 그것에 대한 불안 또 공포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조금 방지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이제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어떤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래구는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공중 화장실 총 16곳 중 11곳에 안심 스크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칸막이에 틈이 없는 4곳은 제외하고 1곳은 설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법 촬영기기 점검 활동을 하는 안심보안관 등 상시 점검 체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 가운데 이용자의 불안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올여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강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부울경 평균 강수량은 1207mm로 당초 기록인 1991년 1200mm를 넘어섰고 평년보다도 428mm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가 계속해서 한반도로 유입됐고 정체전선에 의해 강수대가 자주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 6월 부울경 평균 기온은 23도로 역대 6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고 7월과 8월은 각각 22.5도, 27.1도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증상이 비슷해 방역 체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올해는 만 62세에서 64세까지의 어르신, 만 14세에서 18세 청소년 등을 포함해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 이하와 임신부 등으로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부산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의료급여 대상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접종 일정은 혼잡도를 고려해 대상자별로 분산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예약과 전자예진표 작성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4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20년 8월 부산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부산의 취업자는 164만 5천 명으로 작년보다 4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전월과 비교하면 지난 4월 160만 1,000명으로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부산의 고용률은 55.8%로 작년보다 1.2%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1.6%포인트 상승한 3.7%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